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막연한 두려움을 따뜻한 용기로 바꿔드리는 건강 동반자 튼튼 백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백세 인생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당뇨약의 종류와 그 고마운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는 먹는 약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으니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다수의 분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겠죠. 이제 내 병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구나, 혹은 당뇨 말기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나 하는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 겁니다. 또한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끊지도 못하고 마약처럼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도 생기실 테고요. 제 오랜 친구인 경숙이가 얼마 전 딱 그런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병원에서 인슐린 처방을 받고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더라고요. 나 이제 정말 어떡하니, 의사가 인슐린을 맞으라고 하는데 나 이제 정말 끝난 거지 하며 절망 섞인 목소리로 묻는데 저 역시 가슴이 아파서 한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슐린 주사라는 말은 마치 건강의 사형 선고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실은 아주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슐린 주사는 내 건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살리고 지긋지긋한 합병증의 공포로부터 나를 진정으로 해방해줄 가장 강력하고 고마운 최강의 지원군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주사에 대한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왜 인슐린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주사 맞는 방법이 실제로는 얼마나 아프지 않고 간단한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슐린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모든 분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그토록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슐린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한 화학약물이나 몸을 망가뜨리는 인공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거대한 오해입니다. 인슐린은 원래부터 우리 몸 안에 존재했던 우리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내 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췌장은 매일매일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부지런히 만들어왔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소중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고 세포를 성장하게 하며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평생 해왔죠.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이 혈당 수치를 1분, 1초 단위로 정밀하게 감지해서 필요한 만큼의 인슐린을 자동으로 분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말이죠. 그런데 제2형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오랫동안 과로에 시달린 췌장이 지치고 낡아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슐린을 더 이상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공장의 인슐린 생산 설비가 마모되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인슐린 주사는 바로 이 부족해진 내 몸의 인슐린을 밖에서 잠시 빌려와서 보충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외부에서 이상한 약품을 집어넣어 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몸에 가득했어야 할 주인공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셈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 안경을 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안경을 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어 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이제 글자가 잘 보여서 살 것 같다며 안도합니다. 인슐린 주사도 똑같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내 몸을 더 이상 학대하지 말고 현명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치료를 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췌장이 주인님 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구조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먹는 약을 최대로 써도 혈당 조절이 안 될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처음에는 당뇨약 한 알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두 알, 세 알로 약의 종류와 용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목표치인 7% 아래로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의사 선생님은 인슐린 투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먹는 알약들만으로는 지쳐버린 췌장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상태를 고집스럽게 방치하면 높은 혈당이 24시간 내내 우리 혈관을 난도질하며 실명이나 투석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앞당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는데 혈당이 너무나 높을 때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주사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진단 시 당화혈색소가 9%나 1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 췌장이 이미 극도로 지쳐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의 혼수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먹는 약으로 느릿느릿 혈당을 잡기보다 인슐린이라는 강력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높은 혈당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인슐린으로 혈당을 확 잡아주면 지쳐있던 췌장이 달콤한 휴식을 얻고 다시 기능을 회복해서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끊고 먹는 약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를 췌장의 휴가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초기 인슐린 치료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급격한 체중 감소나 심한 고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유 없이 몸무게가 쑥쑥 빠지고 물을 아무리 들이켜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증상은 내 몸에 인슐린이 거의 바닥났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때도 인슐린을 직접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외에도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중일 때 혹은 먹는 약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어가니나 신장에 무리가 갈 때도 인슐린은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됩니다. 인슐린 주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한 가지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 원래 하던 정교한 일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작용하는 시간과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 지원군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지원군은 느릿느릿하지만 묵직한 땅거북이 같은 기저 인슐린입니다. 지속형 인슐린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췌장은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나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인슐린을 하루 종일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바로 이 바탕이 되는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 기저 인슐린입니다. 이 주사는 한 번 맞으면 약효가 12시간에서 24시간, 길게는 그 이상까지 아주 길고 완만하게 지속됩니다. 혈당 수치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혈당 기본선을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는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지원군은 날쌘돌이 토끼 같은 식사 인슐린입니다. 초속효성 혹은 속효성 인슐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쑥 올라가잖아요. 건강한 췌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인슐린을 확 분비해서 올라간 혈당을 재빨리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줍니다. 바로 이 식후 혈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투입되는 5분 대기조가 바로 식사 인슐린입니다. 이 주사는 맞고 나서 10분에서 15분 만에 아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짧고 강력하게 작용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 직전에 맞아서 곧 들어올 포도당 군단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땅거북이인 기저 인슐린만으로 충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황에 따라 땅거북이와 토끼의 도움을 모두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합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지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혈당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실 겁니다. 내가 맞는 인슐린이 하루 종일 가는 거북이인지 밥 먹을 때만 일하는 토끼인지 아는 것이 안전하고 똑똑한 당뇨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가슴 졸이며 두려워하시는 실전 시간입니다. 말은 알겠는데 매일 내 살을 내가 직접 찔러야 한다는 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해. 정말 아프지 않니라고 물으시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라도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의 절반 이상은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온다고들 하죠. 오늘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인슐린 주사 바늘이 얼마나 가늘고 짧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슐린 펜은 마치 고급 만년필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우는 주사 바늘을 한번 봐주세요. 머리카락 한 가닥처럼 정말 가늘고 짧습니다. 길이는 보통 4mm에서 6mm 정도로 아주 짧아서 근육층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우리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층에만 살짝 인슐린을 넣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엉덩이에 맞는 커다란 주사나 예방접종 주사와는 통증의 차원이 다릅니다. 통증 신경이 거의 없는 지방층에 찌르기 때문에 모기에 살짝 물린 느낌이나 아주 가벼운 따끔함 정도가 전부입니다. 정확한 주사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누로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새 주사 바늘의 뚜껑을 떼고 펜 끝에 돌려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는 겁니다. 바늘은 오염과 통증 방지를 위해 매번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기 빼기입니다. 다이얼을 2단위에 맞추고 바늘을 위로 향하게 한 뒤 버튼을 눌러 약이 한두 방울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용량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용량만큼 다이얼을 돌려 숫자를 맞춥니다. 다섯 번째는 주사 부위 소독입니다. 배꼽 주변이나 허벅지 같이 살집이 있는 곳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세요. 그 다음 주사 맞을 부위의 살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집어 올립니다. 여섯 번째는 주사하기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숨을 내쉬면서 펜을 90도 직각으로 쑥 찔러 넣으세요. 망설이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으니 한 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버튼을 꾹 눌러 다이얼이 0이 될 때까지 주입한 뒤 마음속으로 열을 천천히 세고 바늘을 뺍니다. 약이 몸속으로 퍼질 시간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사 부위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알코올 솜으로 살짝 눌러만 주시면 끝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죠? 일주일만 해보시면 눈 감고도 하실 만큼 익숙해지실 겁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기로 하셨다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생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 자리를 반드시 옮겨가며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아프지 않아도 매일 똑같은 자리에만 계속 주사를 놓으면 그 부위의 지방층이 딱딱하게 뭉치거나 반대로 움푹 파이는 지방이 영양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변형되면 인슐린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제멋대로가 되어 혈당 조절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을 때는 지난번에 맞았던 자리에서 최소 손가락 2마디 정도는 떨어진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맞는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2시 방향, 화요일은 1시 방향 이런 식으로요. 혹은 이번 주는 오른쪽 배, 다음 주는 왼쪽 배, 그 다음 주는 허벅지 식으로 부위를 크게 돌아가며 맞는 로테이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주 현명합니다. 달력에 기록해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흉터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야 인슐린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올바른 인슐린 보관법입니다. 인슐린은 단백질 성분이라 온도에 매우 민감한 아주 예민한 친구입니다. 아직 뜯지 않은 새 인슐린은 반드시 냉장고 신선칸에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절대 얼어서는 안 됩니다. 냉동실 근처에 두었다가 얼어버리면 인슐린의 단백질 구조가 깨져서 물을 주사하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반면 지금 사용 중인 인슐린 펜은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하는 온도 변화가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한 펜은 그냥 실온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뜨거운 여름철 햇볕이 드는 창가나 차 안 그리고 가전제품 위처럼 열기가 있는 곳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보통 개봉 후 한 달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인슐린 주사에 대한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두려움과 오해의 구름이 조금은 거치고 희망의 빛이 보이시나요?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약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슐린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한 약이 아니라 원래 내 몸을 지켜주던 소중한 호르몬입니다. 부족해진 부분을 잠시 보충해주는 아주 고마운 에너지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인슐린 주사는 치료의 실패나 당뇨 말기의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내 췌장에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고 나를 평생 괴롭힐 무서운 합병증으로부터 방어막을 쳐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셋째, 요즘의 주사 바늘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짧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넷째, 주사 자리는 항상 옮겨가며 맞고 사용 중인 인슐린은 실온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슐린 주사는 우리를 병상에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솟는 혈당과 합병증의 공포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는 자유를 향한 날개입니다.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혈당이 안정되면 여러분은 다시 마음 편히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적절히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활기찬 여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두려움의 눈이 아닌 내 몸을 살리는 생명의 선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주세요. 튼튼백세는 여러분이 이 고마운 지원군과 함께 더 건강하게 웃으실 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